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날씨가 좀 푸한 것 같네요. 그죠? 또 다음 주에는 또 조금 추워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건강 유의 잘 하시고요. 자, 지난주에는 이제 어쨌든 뭐 우리 셀트리온이 목숨을 좀 살렸다. 그죠? 변곡점에서 아무튼 유지를 그래도 시켜놨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가 그죠? 이제 셀트한테는 조금 변화가 이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뭐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회사에서 지난해 또 4분기 실적 발표를 한다고 했고요. 이따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좀 이제 단기, 장기, 중기 입행이 똘똘 아무튼 뭉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지금 셀트의 경기, 그러니까 셀트의 주가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 지표는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죠. 그거 이따가 한번 차트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내내 셀트리온을 짓눌렀던 그죠? 기관들, 특히 기관들 중에서도 보험, 투신, 사모, 액티브 쪽에 그죠? 액티브 쪽에 주체들이 매도를 계속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 이 부분 자체는 이제 액티브 쪽은 전체적인 시장에서도 약간 매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특히 셀트는 유독 매도가 좀 큰 편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멈춰지는가? 그러니까 멈춰지면 그 다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그 부분도 이따가 수급을 보면서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아무튼 그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아일리아의 이제 허가 판매 허가가 이제 나왔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 판매 허가는 작년 12월 달에 이제 승인 권고를 했던 상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4개를 동시에 승인 권고를 했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달 안에는 또 남은 3개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어쨌든 주가는 지난주도 변곡점에서 목숨을 살렸고 만약에 지난주에 변곡점에서 밑으로 내렸으면 금요일날 내렸으면 그죠? 조금 더 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지금 수급적으로 올해 들어서도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가 쭉 나오고는 있으나 셀트에 뭐 외국인들의 매도 차명 계좌라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고요. 기관들의 또 매도 매수 부분 자체 뭐 기관들은 셀트 편이 아니었으니까 과거부터 아니었어요. 현재도 아니고 그죠. 그러나 이제 이 싸움이 끝나는 부분이면 뭐 어쨌든 셀트의 기관들도 뭐 울며 계좌 먹기식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마지막까지 저는 공매도와 결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마지막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이제 미국 시장이,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이 그래도 안정이 될 때 우리 시장도 조금 그나마 안정이 되고, 시장이 안정이 될 때 셀트도 그죠? 이놈들의 공격이 무디잖아요. 그 지수까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적은 물량으로도 쉽게 공격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뭐 올해 들고 작년도 마찬가지였고요. 중요한 것은 아무튼 뭐 여기를 크게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공매도 재개도 앞두고 있는 건 상황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래서 셀트리온을 또 이제 떠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걸로 저는 수급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 판단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뭐 안타깝지만 기관들도 이거를 노리고 있을 것이고, 그죠? 왜냐하면 셀트는 다른 주식에 비해서 주식 수가 많잖아, 그죠? 개인들의 비중이.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외국계이지만, 그리고 셀트에 부인할 수 없는 셀트의 11년, 12년간의 공매도와의 전쟁.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10년, 11년의 공매도의 마무리 퍼즐이 그죠? 이제 하나둘 보이고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게 오늘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이 어쨌든 지금 나스닥이
작년 12월부터 그죠?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미국도 지금 뭐 최근에 CPI라든지 또 이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뭐 무역 전쟁이라고 또 할까요? 관세 관련 부분에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견고하고 견조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큰 축에서의 주도주들의 꺾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 여기서 이제 주도주도 팔아야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나스닥이 19,000만 깨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나스닥.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바람이 있다면 나스닥이 너무 좋아도 그죠? 좋아도 또 우리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가겠습니까? 미국으로 빠져나가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런 보도들을 보면은 연기금이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는 비중을 축소하면서 그죠? AI 쪽으로 지금 비중을 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이 또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개인들도 아무튼 뭐 우리 코리아 주식 팔아서 미국 주식 그죠? 전 세계가 뭐 미국 주식 덤벼드니까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또 계속 좋으면은 계속 우리 시장은 침체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정권맨들 이제 카톡에 그런 말들이 많이 올라와요. 한국 주식을 뭐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죠? 한국 주식은 떠나야 된다. 그죠? 정권맨들이 미국 시장을. 그래서 저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뭐 화려하고 코스피 미국 나스닥이든 다우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반론을 지시. 나는 또 그렇지도 않다. 2, 3년 전 물론 셀트에는 제가 뭐 수익을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못 내고 있지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수익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2, 3년, 3, 4년 동안에 단기적으로 내가 받지 않냐. 포스코 퓨처면 2차 전지라든지 또 이제 그 이후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할테우전이라든지 그죠? 또 올해 들면서 이제 어쨌든 뭐 이런 하나오션이라든지 아니 우리 시장에도 또 우리 시장에 지금 뭐 레인 로봇이라든지 이런 뭐 화려한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런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보다 수익이 더 중장기로 했으면 컸거든요. 물론 중간에 뭐 굴곡은 있었지만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올해 무슨 뭐 하나오션이 됐든 또 뭡니까 뭐 레인보우가 됐든 또 이쪽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됐든 또 뭐 심지어 뭐 다른 부분들의 종목들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죠? 그 바이오 알테오젠이 그래도 지금 39만 4천 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요. 거기다 대고 아니 뭐 하려고 뭐 미국 주식 어렵게 맨날 찾아보고 있냐. 우리 주식도 잘 찾으면 연구하고 오래 투자하면 이렇게 대박나는 종목들이 있다. 여러분 저는 거기에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미국 주식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미국도 아무튼 뭐 수익 구조는 수익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나는 미국 주식을 나는 안 해서 이게 그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자신감 가지라 이렇게. 또 이제 앞으로 쉘터도 그렇게 나올 것이고 쉘터도 여러분들 지금은 뭐 다 외면하고 있지만요. 그죠? 저한테 그런 말도 많이 해요. 근 대표님은 뭐 하려고 셀터 그 맨날 하고 그러세요. 저보고 그런 말도 한다니까요. 니들이 뭘 알아?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니들이 이거 알아? 니들이 셀터를 알아?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게 뭐 제가 자랑한다 이런 걸 떠나서요. 제 투자는 제 투자 판단은 제가 하는 거지만 수많은 정권사든 애널리스트든 TV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하면서 지금 제가 우리 보이보이IP 분들도 알테의 오전을 지금도 포스트에 심어놓고 있지만 저도 그런 말을 하는데 아직도 그죠? 이거를 제가 그래서 알테는 비중을 조금 줄여가지고 이쪽에 이놈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늘리죠 이렇게 말도 해요. 그러나 그 확신과 신념을 나는 그냥 그러면 또 계시거든요. 그리고 대박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5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500% 수익 내는데 미국 시장이 뭐가 엔비디아가 부러워요? 전혀 안 부러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고 보고요. 나올 것이고요. 셀트리온도 지금은 멍청하고 바보처럼 내가 있는 것 같지만 뭐 알테오제는 안 멍청했고 포스코 퓨처엠은 안 멍청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다 멍청하다고 그랬어요.
셀트도 지금 엄청나게 멍청한 거죠. 보십시오. 근데 그거를 뭐 조금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잔소리가 되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19,000만 깨지 않으면 되는 거야. 19,000만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미국 자 테슬라도 지금 이제 고점 대비 많이 좀 밀려 있기는 하죠. 테슬라 그죠? 테슬라도 이제 바닥은 좀 저점 보여준 것 같아. 그 저점 결국 이제 매듭이거든요. 작년 11월 달 박스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최근에 좀 나가요. 그러니까 애플은 사실은 애플을 작년에 이제 주가 빠졌을 때 그 당시에 그죠? 애플이 하락하고 막 했을 때 그때 이제 워렌 버핏은 애플을 다 정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고 이렇게 올랐어요. 그죠? 최근에 애플 주도하고 있죠. 엔비디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엔비디아하고 애플은 이제 연기금에서 팔고 뭐 브로드컴하고 이쪽을 또 AI 쪽으로 매수를 한다. 그럼 기사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아무튼 가는 놈들이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2월 달에 수급을 보면 아무튼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판 것 같지만 4,900밖에 안 팔았어요. 외국인들. 그죠? 코스닥은 오히려 뭐 823억 매수네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지금 올해 들어서, 2월 달에, 그죠? 그렇게 외국인이 많이 판 건 아니다. 반면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시작을 합니다. 기관들. 그래서, 결국은 4년 동안, 5년 동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식을 많이 매도한 주체가 기관들이에요. 기관들. 이제 그 기관들이, 그죠? 올해는 조금 매수를 제가 볼 때는 하는 게 아닌가. 그 하는 부분이 되면 셀트는 빼놓을 수가 없고, 최근에 셀트도 완전히 바닥까지 만들어 놨잖아, 지금. 기관 비중을, 그죠? 무슨 말 하십니까? 그게 이제 최근에 이런 뭐 보험이든 투신이든 상호펀드든 그쪽은 셀트하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셀트의 공매도에 뭡니까? 그죠? 연관이 되어 있는 주체들이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시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장의 금융 투자 쪽이 시장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그죠? 자금이 몰림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금융 투자의 구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연기금이 다행히 이제 올해부터 9천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 주식시장에 매수를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좀 기대를 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트 차트 그다음 간단히 볼게요. 자, 일단 앞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곡점 부분. 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고점을 낮추고 있고 저점은 횡보야.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2월 초에 주가가 뚝 부러졌을 때 이때 뭡니까? 눌림목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눌림목. 이때 눌림목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눌림목이에요. 올라왔으니까. 이제 눌림목 이후에 보편적으로 눌림목 이후에 행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눌림목 이후에 바로 이제 나가는 상방향, 상승치를 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셀트는 지금 이제 어쨌든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을 만들므로써 눌림목에 이제 성공을 했다. 셀트는 이거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다음 바로 나갈 것인가? 그죠? 나가면 좋겠지, 물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더 입평을 꼬우면 뭡니까? 자꾸 많이 꼬우면 풀릴 때도 확 풀릴 거 아니에요. 오래 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꼬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쨌든 뭐 실적 발표 부분까지든.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뭐가 끝납니까? 자사주가 이제 3만, 1000몇 주 하면 끝납니다. 그죠? 다음 자사주도 끝나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 화요일 날, 25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좀 꼬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60일과 200일과 또 뭐예요? 22등 평균선. 단기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이제 딱 걸쳐 있는 게 뭐예요? 121등 평균선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딱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005930 삼성전자. 바닥 확인한 부분에서 120일 이제 올라가려고 하죠. 근데 코스피 지수가 먼저 올라와 있어요. 120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하나, 둘, 120등 평균선을 저는 돌파하리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120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주식가 경기 입평, 주가가 앞으로 경기가 좋을지 안 좋을지를 파는 거. 셀트는 아직은 뭐 아무튼 경기가 좋은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20일 위에 올라타서 좀 세우고, 그죠? 다음 주 서서히 그 부분들을 아무튼 여러분들 좀 그림을 그리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그에 앞서서 이제 제가 이 셀트를 지금 어쨌든 이번 달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이제 요거는 저번 12월 달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12월 달에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가 4개가 동시에 유럽에서 뭡니까? 허가 권고를 받았어. 그죠? 권고를. 그럼 이제 유럽에서 허가 권고를 받았는데 금요일 날 아일리아에 대해서는 뭐가 나왔어요? 성인이 나왔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게 같이 나오는데 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건지. 근데 하여튼 2월달에 나올 걸로 봐요. 이제 그 부분에 남아있는 게 이제 악템나도 남아있고 프롤리아도 남아있고, 그죠? 또 오션벨트도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3개는 2월 중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그죠? 근데 사실 뭐 금요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걸 가지고 셀트의 주가가 뭐 급등을 한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그랬죠. 왜? 셀트는 뭐 그동안에, 그죠? 뭐 유럽에서도 악텐나, 미국에서 악텐나, 뭐 실적 발표, 실적이 아니라 성인, FDA 성인 나와도 갔어요. 근데 저는 금요일 날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다방면으로 어쨌든 좀 뭐라 그럴까? 그저 주가가 막 크게 뜬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조금, 그러니까 공매도 부분에서 좀 뭐라 그럴까, 시간에 이런 다급함을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이거는 회사의 액션이나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자사주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됐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지금 제일 원망하는 게 지금 뭐 주주들이 서회장을 업무하고 있잖아요. 그죠? 서회장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셀트가 주가가 못 가면 제일, 저는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제일, 그죠? 억울하게 생각하고, 뭡니까? 힘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세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면 뭐 또 그럴 수 있어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금요일 날 어쨌든 아일리아의 선임이 나왔죠. 그리고 주가가 아무튼 살려놨으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무튼 25일 날 다음 주 25일 날 화요일이죠. 그죠? 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한대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실적이가 저번에 우리가 이제 3분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 발표했을 거, 공시하고 실적 발표했을 때는 실적이 좋지는 않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금요일 날 또 했죠. 그렇다고 주가가 뭐 크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좀 안 좋을 때, 또 늦게 발표하고, 그죠? 그런 기업들을 보면, 이제 주중에 발표하는 기업들 뭐 좀 실적이 좋은지, 하여튼 셀트가 어쨌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그 실적이 뭐 다 예상치는 나왔죠. 뭐 매출은 1조 원대 초반, 영업이익은 2천억대 초반, 그죠? 초반. 근데 컨센서스는 2천억대 중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한다는 거는 이제 실적이 뭐 좋게 나오던 시장의 컨센서스에 미쳐서 나오든 그렇지 않아서 나오든 그렇게 주가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는 걸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 그래서 아무튼 실적 발표가 나올 것이고. 자, 수급을 이제 쭉 보니까,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23,000주 매수잖아요. 그죠? 요번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기관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는 뜻이야. 물론 이게 다음 주 월요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근데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 뭐냐 하면, 보험이든 투신이든 사모는 세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아니에요. 많아봐야 50만 주대 이 사이거든요. 그죠? 조금 넘거나. 그러면 얘들은 최근에 매도한 기조를 보면은 저는 거의, 물론 이제 투신은 예외입니다. 거의 막바지 국면에 다 왔지 않나. 그러면 이제 팔아놓고 가만히 안 채우고 있을까요? 셀트가 올라가는데 안 채우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얘들이 이제 더 돌아오는 수급이 될 수밖에 없고, 그죠? 거기에 연기금은 전체 시장에서 매수를 했지만 셀트는 팔았잖아요. 어쨌든. 연기금은 누구 편이에요? 그동안에 셀트와 연기금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연기금은 태클을 걸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주가를, 못 가게 한 거예요. 빠질 때는 더 크게 빠지게 만들었고요. 올라갈 때는 못 오게 만든 거예요. 연기금 주식 사가지고 주가 올라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죠? 2018년부터 고점 상토 35만원대, 36만원대부터 연기금 뭡니까? 20만원대까지 계속 2년 동안 산 거예요. 그죠? 그 큰 손실도, 지금 손실은 손실이지 뭐. 그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면 그럴까? 이렇게
다른 이런 뭐 어디 뭐 알테오젠도 아니고 알테오젠은 사실은 뭐 성장이 나오고 있지만 뭐 실적이 뭐 그죠? 매출이 영업이익률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셀트는 뭐예요, 그죠? 아무튼 딴지만 계속 끌었어요. 사모펀드 공매도 몸통이에요. 투신 공매도 몸통이에요. 보험 몸통은 아니지만 그죠? 친구들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 셀트의 도움은 뭐예요? 시장이 좋을 때 프로그램 이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쪽에 이제 부분이 맞다지 국면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자,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4만 1,000주 매도예요. 지난주에 다 팔았어요. 외국인도 팔고, 개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누가 샀어요? 차사주만 산 거예요. 여러분, 왜 셀트리온 차사주를 이렇게 사는 주주 측면도 있지만 공매도 놈들을 없애지 않고는 셀트는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뭐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럼 결국 이제 뭐야? 2년 동안 셀트가 뭐야? 자사주가 결국 뭐야? 거기서 소각도 한 500만 주 이상 했잖아. 소각. 500만 주 이상 소각했다니까. 자사주 사가지고 돈 벌는 회사가. 그죠? 근데 결국은 이 물량들이 뭐예요? 차명이거든요. 이번에도 공매도 차명 계좌애들 주식 배당 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12년 동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들은 망할 리 없죠. 그래서 그러면서 더 뭐예요? 셀트의 성장을 막고 그 마지막 퍼즐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믿거나 말거나예요, 저는. 왜? 제 생각이고, 그죠? 제 판단이니까. 저는 12년 동안 셀트의 셀트와 공매도와 싸운, 어떻게 보면, 제 한국경제TV에서도 이것 때문에 몇 번 잘렸어요. 응? 또, 여기서도, 대표님 다른 거 좀 하면 안 될까요? 이 새끼야, 그럼 나 자르면 되잖아. 나 안 해, 방송. 내가 오지 방송 보여서 목맨 사람이야. 20년 동안 한국경제TV에서 제가, 그것도 각 정권사 애널리스트, 우리 이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김영익, 대신정권 팀장 때부터요. 총괄 팀장 때부터 저하고 한국경제TV에서 시황으로 맞짱 뜬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나 셀트를 저는 연구한 사람이니까 셀트의 공매도를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2월달 보니까 2월달은 셀트가 순매수야. 외국인들은 외국계는 그러니까 얘들이 팔지를 못 한다는 거야. 그죠? 좀 사고 팔고. 근데 이제 모르겠어. 3월달이나 4월달에 테마스색이 한 600만 주 정도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일단 봐야 되겠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자, 기관들 매도죠. 올해 2월달. 근데 금융투자 쪽은 프로그램은 그래도 매도 아니야. 보험, 투신, 사모 8만 주, 투신 8만 주, 보험. 그럼 이제 약간 1월달 내내 팔았잖아요. 2월달에는 조금 이제 둔화되고 있다. 연기금은 오히려 순매수고 뭐 간망이지. 올해를 보면은 외국계가 64만 주, 개인이 100만 주죠. 그죠? 기관들 94만 주 팔았어요. 다 팔았죠. 그죠? 근데 누가 가져갔어요? 차사주만 가져간 거예요. 이제 월요일 날 차사주 3만 1,000 몇 주면 끝이야. 작년에 외국계가 460만 주 매도, 개인이 400만 주 매도, 10만 주 매도, 기관이 450만 주 매도야. 거기에 연기금, 기관들 많이 사놨잖아. 그죠? 기관들. 작년에 35만 주밖에 안 샀거든요. 보험. 그럼 이거 지금 올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사모펀드, 그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투시는 조금 이제 매도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헬스케어 합병 이후에 개인들이 820만 주 팔았다는 거. 그죠? 합병 이후에 말입니다. 1년 동안 개인들은 820만 주를 팔았어요. 외국인들은 380만 주 팔았죠. 누가 다 샀어요? 연기금이, 기관이, 누가 또 자사주가 다 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거는 패스하고. 자,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지금 2월 또 지난주에 주식을 제일 많이 판 수급의 주체가 KB야, KB. KB 뭐라고 했죠? 차명계좌라고 그랬죠? KB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지난주에. 그 다음에 골드만 6만 6천 주. UBS 두두. 그리고 누구? 자사주. 또 누구? 대신. 외국계도 좀 매수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2월달을 보면은 2월달도 누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KB 20만 주 팔았어요. 이는 차명 선택의 물량이라고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몸통 모간스탠리,
그죠? 그리고 개인 창고들. DB도 88,000주를 팔았습니다. 2월 달에 많이 판 거예요. 누가 다 가져왔어요? 자사주. 대신 이게 지금 아직도 좀, 그럼 뭐, JP, 메릴린치 이런 쪽은 이제 오히려 2월 달에 매수입니다. 올해 KB가 36만 주. 차명 성격에 약간 기한성 부분으로 볼 수도 있죠. 메릴린치, 모간. DB도 4위예요, DB. UBS가 15만 주죠. 그죠? 누가 다 대신 자사주.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이제 자꾸 DB를 뭐 강조한다는 것보다는 DB 창구는 셀트리온에 거의 10년 이상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도 지쳐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참 조금 냉정하죠, 그죠? 기관 놈들이든 외국 놈들이든 또 세력들이든 개인들이 지쳐 팔게 만들어요. 팔면 그분들이 팔면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손절매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지쳐서 파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지금 이제 공매도 누적 잔고가 200만 주예요. 조금 크게 증가돼서 지금 최근 200만 주에서 그게 그 위치. 그리고, 대차 잔고도 지금 900만 주대, 지금 890만 주인데 900만 주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떤 작용을 할까?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은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우선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셀트의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되려면 신용잔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신용잔고가 지금 200만 주예요. 최근에 한 210만 주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약간 또 이제 주춤하고 있죠. 이게 한때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만 주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만 주 정도 준 상태에서 지금 200만 주. 그러니까 200만 주 깨고 190만 주, 180 내려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부터는 셀트리온의 대세 상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행이 안 되면 뭐 아무리 다른 쪽이 그죠? 뭐 오르고 내리고 해도 또 주저앉는 거야. 그럼 셀트가 주저하지 않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대세를 만들어 간다고 본다면 신용잔고가 190, 180, 170 떨어지면 그때는 지수가 좀 못 가더라도 이제 대세로 가는구나. 저는 그 시점이 멀지 않다고 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이 화려하고 엔비디아가 테슬라가 그죠? 저는 지금 2, 3년 동안에 그죠? 포스코 퓨처엠이 코스모 신소재가 또 알테오젠이 또 올해 이런 뭐 로봇이든 조선이든 또 반도체든 또 바이오든 나타나고 있잖아요.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도 이제 조만간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TV에서 유튜브에서 그런 시절이 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과거에도 셀트가 막 올라가니까 TV에서 전부 다 모든 전문가들이 막 그때는 저보고 한국경제TV에 그 토요일날 하는 프로 있죠. 그죠? 나오라고 저 안 갔어요. 그거 제가 뭐 하러 갑니까? 어디 뭐 제가 그러다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쪽이 원래 제일 인기가 좋은 프로예요. 근 대표님 좀 그거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No. 앞으로도 no.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서 또 여러분과 같이 와서 저는 좋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갈 것입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성장과 지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